자,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대로 알기 2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좀 어떤 걸 했을까요? 간략하게 좀. 저번 시간에는 차에 거치를 할 거냐, 매립을 할 거냐, 와이파이를 쓸 거냐, 유심을 쓸 거냐, 내가 쓰는 폰, 이게 안드로이드냐, 아이폰이냐, 요거에 따라서 선을 꼽냐 안 꼽냐, 그거 분류. 근데 그것만 알면은 다 선택이 되는 줄 알았죠? 네. 아니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 정확히 오늘 할 건 어떤 느낌이냐면,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이제 저번 편에서 어떤 종류로 나눠져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 내부적인 측면과 외부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저번에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올인원,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좀 이게 뭐지라는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거 딱 개념 정리 들어가면서 안드로이드 올인원에 있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쓸 것인가, 카플레이 혹은 안드로이드 오토에 있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또 한 번 상기를 시키고 가야죠. 모르면 당한다. 자, 안드로이드 올인원,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차이점이 뭘까요? 글자 길이가 다릅니다. 딱 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게 네. 안드로이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안드로이드 올인원 하면은 안드로이드만 쓰는 제품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럼 카플레이는 뭐냐, 또 새로 사야 돼? 이런 게 많이 헷갈리지. 이걸 보시면 딱 느낌이 오죠. 그냥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른 놈이야. 완전 다른 놈. 같지가 않아요. 왜 달라? 그 기계 안에 넣고 쓰는데. 카테고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올인원은요,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품이고요. 제품.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는 기능이에요. 이름 진짜 누가 지었는지 진짜. 네, 근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유자차 올인원.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가 있습니다. 좋잖아. 저희가 만들까요? 네, 기대해주세요.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가 뭐냐? 기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기능이냐? 자동차와 휴대폰의 연동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을 자동차에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연동. 그러니까 휴대폰에 있는 기능을 자동차에서 원활하게 실행시켜 주거나 자동차에 뿌려서 연동을 시켜주는 기능을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라고 말하는데요. 아이폰은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죠. 근데 폰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 안드로이드 제작하는 회사가 구글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제작을 해서 기능을 뿌려주는 기능이고요. 카플레이는 아이폰, 애플에서 만들죠. 애플에서 아이폰 안에 있는 iOS에 있는 기능을 뿌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개념을 맛봤으면은 정확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드로이드 올인원, 안드로이드 OS,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처음 보신 분들 그리고 생소하신 분들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개념 설명드렸죠. 안드로이드 올인원은 뭐다? 컴퓨터 본체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OS는 뭘까요? 운영체제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뭘까요? 앱이다. 내가 네 앱이다. 맞는 말씀이라서 제가 뭐라 태클은 걸지 못하겠고요. 자, 안드로이드 OS에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어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플리케이션인데, 윈도우에서는 표준 확장자를 EXE라고 부르죠. 윈도우에서는 프로그램을 돌리려면은 이런 확장자를 사용하잖아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똑같이 APK라는 녀석을 이제 확장자로 사용을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패키지의 약자가 .ap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OS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확장자가 .apk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종류는 우리가 다 많이 아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내비게이션, 지도 그런 거, 전화 어플 그런 거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앱 쭉 유튜브 깔려 있거나 넷플릭스 깔려 있거나 내비 이런 거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다 깔려 있는지 확인하고 그냥 쓰면 되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거 유튜브, 넷플릭스, 내비게이션은 안드로이드 올인원, 안드로이드 올인원 안에 있는 안드로이드 OS에서 단독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죠. 단독으로 다 되지. 그렇죠. 그런데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플이 필요한데 어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카플레이 아이콘이 있으면 누르면 되잖아. 누르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의 개념 중에서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뭐가 필요하다 했죠? 휴대폰이 필요하죠. 그렇죠. 휴대폰과의 차의 연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대폰과 어플, 안드로이드 올인원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돌아가는 녀석이란 소리야.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있고 휴대폰이 있으면 네. 이 안드로이드 올인원 안에서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을 시키려면 얘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정보가.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 가교 역할하는 녀석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소리죠. 또 하나의 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앱이 제트링크입니다. 제트링크. 네, 제트링크. 그러니까 유튜브도 어플 중에 하나고 넷플릭스도 어플 중에 하나고 내비게이션도 어플 중에 하나고 제트링크도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게 해주는 어플 중에 하나다.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폰을 안 통해서 안드로이드 올인원 자체에서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거죠. 단독 실행이죠. 네, 근데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실행을 절대 못 하는 거지. 그렇죠. 폰에 있는 이 정보를 받아서 안드로이드 올인원에서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얘들을 제대로 이제 보여주게 하려면은 연동을 시켜주려면은 제트링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UI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넘기면 제트링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은 이 모양이에요. 이게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이고요. 여기를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나오는 게 이 화면이에요. 옆에 오른쪽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랑 지금 연동이 되고 있는 상태의 화면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휴대폰 어플을 켰을 때 휴대폰에서 신호를 이 어플을 통해서 주고 있는 상태라는 소리죠. 그래서 연결이 되면 이제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개념이 잡히나요? 그럼 이게 실행이 돼야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를 쓸 수가 있다.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저번 거 보면서 얘기합시다. 내부적 종류 플러스에서 논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 어플이 없겠지. 없다는 거겠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동글 혹은 모뎀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모뎀을 설치를 해서 이런 비슷한 어플을 깔아서 통신을 해야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쓸 수 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이런 추가적인 장치가 뭐 유명한 카링킷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그 카링킷도 가격이 보통 10만 원이 넘는다 라는 거 딱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밑에 뭐 유선형, 무선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종류는 제트링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죠. 논 카플레이, 논 안드로이드 오토 같으면은 그냥 제트링크 설치해가지고 내가 다운받아서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 아까 앞에서 제가 개념 설명드렸던 이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윈도우 프로그램 표준 확장자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냥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설치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그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로, 실제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아이고, 당연하지. 없으면 깔면 되는 건데. 근데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알아봤어요. 막 알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트링크라는 어플의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제조사에서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조사에서 제트링크라는 어플을 깔죠. 깔면 그들만의 별도 인증 프로세스가 있나 봐요. 제트링크가. 제트링크를 깔 때 그 안드로이드 올인원 기기랑 제트링크 어플이랑 이렇게 뭔가 인증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나 봐요. 제품의 사양에 맞게. 그렇죠.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트링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 인증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판매자한테 인증해달라 이러면서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증이 없으면 사실상 어플을 깔아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인증 과정을 이제 별도로 하게 만들어 놓은 체계가 이제 동글을 연결해서. 그렇지. 동굴에는 지들끼리 인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올인원의 어플을 깔고 동글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인증이 되는. 그러면은 이게 제트링크가 없는 제품이 조금 싸다고 해서 사버리면은 난감하겠네. 그리고 가격 차이도 진짜 얼마 안 나거든요. 그 우리가 뭐 안드로이드 오토랑 카플레이랑 기능이 추가됐다고 해서 막 몇십만 원이 비싸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언제 이 기능, 안드로이드 올인원에 있는 기능, 질려. 굳이 이거 귀찮은 것 같아. 그냥 나 간단하게 이거를 인포테인먼트 느낌으로만 쓸래. 그냥 연동 쉽게 되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 그러기 위해서 이게 꼭 처음부터 설치가 돼 있는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찾아서 구매하시는 게 베스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확인 잘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Here we go.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지 알았어. 그러면 이거 왜 쓰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아니 기껏 안드로이드 올인원 사두고 그냥 뭐 정보도 덜 나오고 휴대폰 굳이 연결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냐? 안드로이드 올인원 설치하고 APK 설치해서 어플리케이션 그냥 단독으로 돌리면은 그게 더 편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오토랑 카플레이랑 또 장점이 있죠. 장점이 없는데 쓰진 않겠죠. 자,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가장 큰 장점은 안드로이드 올인원의 사양을 덜 탄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지? 이게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라는 거는 하나의 태블릿 혹은 휴대폰이랑 똑같은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됐든 전자기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자기기마다의 사양이 있을 겁니다. 사양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일 것이고요. 작동 상태도 천차만별이겠죠. 그런데 이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라는 녀석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한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드로이드 올인원에서 내비게이션 어플 키고요, 운행 중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유튜브 키고요, 음악 키고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올인원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리소스, 그런 사용하는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 그런데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구동해서 휴대폰에서 이렇게 써주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기능들을 플레이했을 때 안드로이드 올인원에서 받아들이는 리소스의 부담감이 적다. 그렇지. 그러면 바꿔 말하면 안드로이드 올인원의 사양을 최대한 적게 탄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사양 안드로이드 올인원에서도 원활하게 구동이 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어플 하나만 실행시켜서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안드로이드 올인원 자체에서 구동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측면보다 훨씬 가볍게 구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장점만 있냐? 당연히 아니겠죠. 단점도 많아요. 단점이 크게 제가 겪었던 단점 좀 써왔는데요. 휴대폰 없이는 사용이 절대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탔어요. 근데 이제 내비를 찍고 가야 돼. 나 안드로이드 올인원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랑 카플레이만 쓰니까 나는 세팅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인터넷도 연결 안 해놨어요. 그래서 딱 휴대폰을 들고 탔는데 불사 자고 일어나니까 충전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 초인길인데 내비가 안 찍혀.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올인원 자체 기능이 제약됩니다. 무슨 말이냐?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쓰면 어플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정되어 있는 기능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못 봐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를 틀어놓고 유튜브를 못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 화면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쉽게 얘기하면 그 화면을 틀어버리면 거기서 안드로이드 올인원, 예를 들면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게임 어플을 틀려고 하는데 백그라운드로 이제 게임 어플을 실행해놓고 위에 내비게이션을 이제 틀려고 하는데, 그런 어플들을 추가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약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안드로이드 올인원 기능을 제약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다. 단독 기능을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음질 저하. 음질의 저하. 요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자, 이거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안드로이드 올인원. 그러니까 좋은 안드로이드 올인원에는 오디오 칩셋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올인원 자체에서 음악 어플을 재생했을 때 그 음악의 음질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휴대폰이랑 연동이 되는 거다 보니까요. 휴대폰은 이제 아이폰은 무선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넘어가면서 음원 손실이 나고요. 거기서 그 어플에서 실행하는 이제 음성 코덱 그거에 따라서 또 음원 손실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음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커요, 사실. 버전에 따른 불안정함이 존재합니다. 버전이라는 거는 어떤 거지? 제트링크 어플을 통해서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트링크가 가끔 가다가 버전이 이상한 버전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OS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제트링크 버전이랑 또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상쇄시킬 만한 장점이 또 몇 가지가 있죠. 장점도 옆에 정리해왔어요. 장점.
별도의 세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 뭐냐면 휴대폰에 우리 지도 어플이나 내비게이션 어플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드로이드 올인원 샀어요. 사가지고 뭔가 일일이 다 설치하고 그러는데 사실 등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하기 그치. 힘들어요. 그런 세팅 필요 없이 휴대폰이랑 한번 연결만 시켜두면 다음에 자동 실행이 되고 자동차에 탔을 때 내가 여기서 내비 찍어가가지고 차에 타잖아요? 그러면은 화면에 이미 내비가 뿌려져 있어요. 바로 연결이 된다. 그게 정말 편해요. 그리고 올인원의 GPS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이거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런 거에 대한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올인원 사양 중요도 비교적 높지 않음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올인원 데이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돈 안 듭니다. 네. 휴대폰 비용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점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Let's go. 자, 오늘 이렇게 쭉 했는데 오늘은 좀 머리가 아프네요. 오늘은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랑 카플레이를 제가 직접 또 써본 사람이기도 하고요. 지금 실제로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설치하고 안드로이드 올인원 기능을 쓰다가 저도 이제 제가 좀 많은 걸 사용해보고 싶어하는 느낌의 사람이라서 또 카플레이를 또 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또 장단점이 또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경험 그리고 주변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요. 또 결정하시는데 헷갈리시지 말라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 좀 제대로 기억하셨다가 네. 내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1편에서 했던 거 그다음에 지금 2편 것까지 사실 뭐 개념만 조금 이해하면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쉽죠. 요거 좀 잘 기억하셨다가 제품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대로 알자 컨텐츠에서는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안드로이드 올인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항상 보고 있으니까 그걸로 또 컨텐츠 주제를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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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